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근데 제가 장이 많이 빠졌을 때 장 상승과 함께 같이 성장했던 유튜버로서 장이 빠질 때 사실은 기회가 더 많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주력 종목과 시장 분석을 준비를 해봤고요. 개인적인 이제 또 워낙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감정적으로 많이 엮이다 보니 조금 장이 빠졌을 때 물론 그 핑계지만 또 종목을 잘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사심을 배제하고 좀 냉철하게 시장을 보는 그런 제도권 주식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번 리뷰해 드렸지만 혹시 이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월과 2월 중에 10% 이상을 상승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후에 3월 들어서 2주 동안 상승폭의 거의 반 이상을 반납을 한 모습이고요. 이 중에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서 5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2월의 상승 모멘텀 자체가 소멸을 했어요.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미중 회담,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이슈까지 시장을 이끌던 모멘텀 자체가 소멸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가 잘 반영이 돼서 일단 세 가지 큰 글로벌 증시를 진단할 수 있는 기구 OECD, 베이지북, ECB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나타냈고요. 특히나 유로존은 큰 폭으로 경기 감소를 예측을 했고 특히나 독일 심각한 상황이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G2의 하락세가 최근 들어서는 좀 중국은 특히 마지막 날에 급격하게 꺾이면서 약간의 우려를 보여줬고요. 이 부분들을 과연 3월 19일과 20일 FOMC에서 얼마나 또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그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요때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전인데도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월요일까지 하락을 하고 만약에 월요일도 하락하지 않다면 좋겠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받쳐줄 것이고요. 현금화의 필요성은 그동안 장이 꺾이는 신호를 보여왔었어요.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화가 이제 지금쯤이면 빛을 발해야 되는 시기고요. 분위기 파악과 시장에 미리 들어가 있는 오늘도 미리 들어갈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계속 부각되는 시장이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주봉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코스피의 이 주봉상은 의미가 있어요. 주봉이 하락했을 때마다 반등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봉 하락할 때 200의 선을 하락할 때 초록색의 200의 선을 하락할 때 반등해주는 역할이 요 마지막 날에 빠졌던 요 긴 음봉이 반등해 줄 것이냐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요 부분이 긍정적인 결과에서도 재료 소멸에 대해서 시장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3월 조정은 필연적이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00의 회복 여부가 관건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일 FOMC 20일 날 발표를 하겠죠. 이틀 동안 FOMC를 하지만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 정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반 정도에 이제 연준 의장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글로 풀어줍니다. 성명서 발표를 하면서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중국 전인대 내용도 지난번 유튜브 방송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쨌든 6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또 내일 장 마감 후에 짚어드릴 거고 이건 금요일 날 장 마감인데 다음 이틀 동안 쉬시다 보면 또 장에 대한 그 감을 잃어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준비를 했고 코스닥도 그래도 코스닥은 좀 200에서는 아직 서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분명히 아직까지는 남아 있고요. 대형주 미국의 MSCI 중국의 MSCI에 대한 확대 비중 발표가 코스피의 외국인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뭐 좋은 업종, 좋은 종목 위주로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거지 사실은 조금 그래도 약세는 분명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4% 하락하면서 마지막 날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도 생각보다 심각하게 5일 연속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 막판에 끌어올려주는 모습. 월요일 날 장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10시 반 중국이 열리는 걸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로서는 10시 반 중국이 열리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중국이 빠졌던 부분을 또 미국이 금요일 아침에 오르면서 중국이 열리면 미국 시장이 이제 전날 좋았었던 부분을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할 테지만 또 중국이 열리는 10시 반 기점으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는 오전 내로 10시 이전 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보시면 이제 수급은 앞에 것들은 다 지웠어요. 이제 수급 보시는 방법은 앞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7일 날도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기전자에 약간 이거는 사실은 상승세라기보다는 매도세가 덜 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바이오로서 수급이 들어오던 의약품으로 바이오로서 수급이 들어오던 부분도 이틀 전부터 이제 수급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마지막 장은 더 심했어요. 건설 경기가 안 좋다. 기계, 운수창고, 서비스업까지 우리 서비스업에서 기회를 봤었고요. 운송장비에서 기회를 봤었는데 그 나머지 모든 업종에서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돈 벌기 힘들죠. 이렇게 되면 돈 벌기 힘듭니다. 정신 차리고 뒤늦게 대형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시장을 전혀 잘 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에서 내일부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은 대형주 사셨던 분들은 아주 힘든 장이었을 거다 볼 수 있겠죠. 하락폭도 생각보다 꽤 커요. 이게 좀 아무래도 지난주에서 아마 주식시장에 정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롱런 하는 종목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이런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기회를 잡는데 또 빠져있으면 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유통업적으로 시세가 좀 몰렸었는데 또 바로 꺾이는 모습 있었습니다. 호텔신라, 휠라코리아, 신세계인터내셔널. 그래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1월, 2월과는 정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수급적인 측면도 지난 목요일 날은 개인만 1000억 정도 사고 외국인 빠지고 기관도 빠졌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은 어쩔 수 없어요. 5월달까지 1돈 넘는 금액을 계속해서 팔아치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개인은 싸다고 사고 있지만 시장을 분명히 읽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뒤늦게 제가 이 표로 분석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분명히 미리 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외국인이 하루 종일 팔았습니다. 이렇게 반등 없는 날은 정말 드문데 하루 종일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팔았던 모습. 코스닥을 막판에 올려놓긴 했지만 어쨌든 돈 벌기 힘든 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한 일주일 전부터 선물 인버스에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둘째치고 선물 인버스에 계속해서 눈이 간다. 선물 인버스, 코덱스 선물 인버스도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선물 인버스를 사고 있는 모습. 자꾸 이런 식으로 해요. 코덱스 담고 인버스 담고 인버스가 2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전략 말씀드렸죠. 빠지는 거에는 빠질 때 올라가는 수익이 나는 종목은 2배로 올라가고 코덱스에는 조금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차익만큼 수익이 내는 요 해지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고요. 우리 에코프로 BM 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도 상위 종목에는 분명히 계속해서 있는데 그 크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승폭이나 하락폭이나 큰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인버스가 코덱스 인버스가 진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7%나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지수 대비해서 오른 거기 때문에 사놓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해지하는데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데는 사실 인버스가 최고입니다. 이게 빠졌을 때는 다른 주식이 올랐을 거고요. 다른 주식이 빠졌을 때는 인버스가 올랐었기 때문에
약간 의외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데는 인버스가 아주 좋아요. 분명히 다음 상승에서 하락할 때는 인버스에도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준비해봤고요. 관심 종목은 오늘 1페이지 관심 종목만 준비했습니다. 신라제는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 방송에 있었죠.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금은 기회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2달 내내 상승해줬던 이 삼총사들이 최근에 수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일부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맵시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고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바이어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이 4가지의 그 4총사, 이제 3총사가 아니라 4총사가 됐어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안겨줄 확률들이 다른 종목, 다른 바이어보다 높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 YG 플러스 제가 추천 종목에 들었었는데 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자꾸 나와요.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 결과적으로는 조금 뭐 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괜찮았지만 오히려 YG 엔터테인먼트가 엄청 오르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빛을 못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30% 이상 비중을 가져갈 것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익 추정치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 자동차 업종 운송 장비 쪽 수급 봤었죠. 수급 들어온 부분을 분명히 파악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아직도 부족하다 느꼈던 게 현대차, 현대모비스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진짜 관심 종목에 빠져있는 틈을 이용해서 기아차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기아차가 엄청 많이 올라왔었고 만도도 그렇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제가 운송장비 쪽을 봤냐 하면은 운송장비 쪽에 이익 전망치가 최근 들어 올라왔었어요. 19년도에 들어서 가만 보면 제 추천 종목에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LG 디스플레이나 나머지 부분들, 파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은행주 제가 KB금융 드렸고, 증권주에 삼성증권을 드렸었습니다. 자동차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드렸었고요. 이 종목을 제가 뻘로 가만히 있다가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익 전망치 변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LG전자 우리 파악을 했었죠. LG전자도 실적 전망치가 B에서 A로 올라오는 요 등급 변동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채권도 이렇게 채권 등급이 하나 올라가면 금리가 팍 떨어져요. 그만큼 안정성이 담보가 됐다는 얘기고 B학점에서 A학점으로 성적이 확 올라가는 애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집중을 하는 거죠. 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떨어지는 거는 또 반대로 엄청 안 좋아요.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파트론도 우리 사실은 AP 시스템과 그 다음에 하나 뭐지? 그 2가지를 들었었을 때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 수급들이 파트론으로 다 갔어요. 이게 이익 전망치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론의 최근에 주가가 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LG전자 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외국인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이쪽 부분도 자신있게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증권도 삼성증권도 올라왔다가 지금 시장 때문에 꺾인 거고요. 자동차도 기아차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기아차는. 그리고 만도도 그렇고 운송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시장 꺾일 때나 그리고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매도의 타이밍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집중했던 것, 이 업종 자체에 대한 분석이 덜했던 거죠. 은행주도 KB금융도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하필이면 장이 꺾였기 때문에. 먼저 올라온 애는 디스플레이, 나머지 업종은 이익 전망치 수정에 비해서 이 주가 상승률이 낮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 관련된 업종들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테마주 지역은 SL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장비 쪽이고요. 사실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었고 이거는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왔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LG전자를 왜 갖고 왔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분석했던 종목들은 다 징크스가 있어요. 다 분위기가 좋았고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파란색으로 준비를 했었고,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던 부분들은 많이 올랐었고요. SL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운송장비 쪽 업종 소속입니다. 자동차 주식회사 뭐 이렇게 설립돼서 2004년 상호를 SL 주식회사로 변경, 그리고 OEM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램프와 샤시 제품 제조 회사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엔진 만드는 회사나 뭐 기어복 만드는 회사, 그리고 우리 뭐 룸미러 만드는 회사, 그쪽들은 전기차 뭐 아니면 뭐 수소차 만들면서 다 없어져야 될 부품들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지만, 이쪽은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업종을 잘 부품 분야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조등 사시 부품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GM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적으로는 감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운송장비 업종,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자회사 SL라이팅을 흡수 합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꾸준히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 실적 부분에서는 분명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올랐다가 빠져 있어요. SL 얘기를 좀 더 지켜보면 매출액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나오면서 이 부분들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반영이 됐지만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의 영업적자가 영업적자를 만들어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반떼 램프 품질 비용 등으로 8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램프, 셰시 생산하는 회사고 포드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5% 정도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엄청 큰 회사죠. 포드랑 현대기아차 신규 모델의 이 헤드라이트 납품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다. SL은 GM 내 램프 31% 마켓 쉐어를 비중을 차지하면서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쟁사가 있는데 이쪽 경쟁사의 품질 문제가 아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싱을 압축하고 있어서 SL의 신규 수주 급증이 예상됩니다. 된 게 아니고요.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북미 공장 가동률이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쪽, GM 쪽, 중국 쪽 다른 회사들도 있고요. 램프 쪽의 비중이 크고 셰시,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 신규 고객들이 늘고 있는 이 차트를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LED 램프 가격이 옛날에 좀 그나마 저렴했던 차들 비중에서 최근에는 좀 고가의 차량이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헤드램프 단가 자체가 투싼이나 그랜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램프 하나만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판매 성장 자체가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들도 잘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이 SL 라이팅과 본사 흡수 합병을 발표해서 이때부터 연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2분기부터 증가할 것이다. SL 주가를 보시면 우리 운송 장비 쪽 수급 들어온 거 파악했을 때 SL이 사실은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보고는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급등이 좀 부담스러워서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5%, 한 10% 넘게 빠지면서 주가 지수 자체가 빠지면서 SL도 열애 없이 하락을 했던 모습이고요. 분명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에요. 2016년부터 영업이익을 그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주봉으로서도 200일선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모습. 2013년 대비해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어요. 사실 우량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셨죠. 좀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은 타이밍을 놓친 부분은 있어요. 사실 약간은 200일선 근처에 와서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회사는 아주 좋고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우량주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20분씩 시간이 지체되는 모습인데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셔서 좋은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